슈리베다 프로젝트 2021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슈리베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라이브로 진행하는 프로젝트 2021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다시 오랜만에 새롭게 시작을 했고요. 앞으로는 매주 화요일 예정대로 저녁 8시에 주제별 라이브를 통해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두 가지 다, 올바른 식습관, 생활습관, 자기 통제, 그다음에 수면 습관까지 건강해질 수 있는 정보들을 때로는 인도 전통의 아유르베다의 관점에서, 때로는 현대의학적인 관점에서, 때로는 다리를 놔서 이해하기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산쌤 안녕하세요. 우리 조만간 라이브에서 조인을 한번 하시죠. 소식도 들을 겸. 네. 자, 그러면 남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날 전문가 과정 워크숍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이제 전문가 과정에서 아마 한영선생님이 나스야랑 잘라냈띠랑 이런 거 실습을 보여주실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라이브의 주제는 수면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제 조금은 현대의학적인 설명 쪽으로 치우친, 수면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가뜩이나 이제 현대인들이 수면 장애를 크게 겪고 있는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역사상 합법적인 약물이라 불리우는 카페인을 이렇게나 많이 소비하는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가 되겠죠. 한 블럭에, 한 코너에, 한 빌딩에만 커피 전문점이 뭐 4-5개씩 있고, 약국마다, 한 블럭에 있는 하나의 약국마다 수면을 도와줄 수 있는 수면 보조제, 이런 것들에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광고 비용, 제품의 생산 비용 등이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약물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 역사상 가장 잠을 못 자는 세대가 됐다. 이 수면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를 하자면은 굉장히 보는 관점이 넓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 이제 보자면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서케디안 리듬이라 그래서 생체 리듬, 그 사람의 생체 리듬이 인류가 진화를 하면서 이 생체 리듬이 어떻게 쌓여왔는지,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호르몬의 중추적인 역할, 많이들 들어보셨어요? 멜라토닌 호르몬과 코티졸 호르몬의 조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한 측면이 있을 거고요. 또 현대의학적으로는 이런 호르몬도 있겠지만 신경의 작용 또한 굉장히 크게 관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흥분이 됐을 때, 케이트님 안녕하세요. 흥분이 되어 있을 때 이제 항지되는 이 교감신경이 깨어 있을 때 활발하다면은, 자고 있을 때는 부교감 신경이 비교적 활성화가 되면서 체내에 노폐물 같은 것들이 많이 쌓이게 되고, 그것을 이제 아침에 비워내야 하는, 요렇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신경의 작용으로도 수면을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키토님 안녕하세요. 그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아유르베다, 인도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 관점에서 보자고 한다면은 가장 크게는 3가지 몸에 있는 도샤라고 하는 이론에서 바타 도샤라고 하는 몸의 흐름,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호 전달, 흐름, 몸 안에 있는 움직임, 이것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한 번쯤은 요가나 요가 철학에 관심 있어서 들어보셨던 분들 중에는 사트와, 라자스, 타마스라고 하는 마음의 도샤라는 것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바타 도샤의 흐름과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 그 중에서도 이 타마스라는 에너지, 마음의 에너지라든지 라자스의 에너지의 밸런스에 따라서도 사람의 수면의 질도 달라질 수 있고, 수면을 유지하는 힘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얼마 전에 제가 보는 의학 저널에 실린 내용입니다. 바로 렘 수면, 그것이 중요하다. 렘 수면,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오래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논문을 가지고 오늘 바로 다른 잡설 다 빼고요,
수면에서 렘 수면이 뭐고 논 수면이라고 하는 게 또 뭐고 어떤 것이 중요하고 이 렘 수면을 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 5가지 정도 팁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면을 한 번에 렘 수면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5가지만 외우듯이 공부를 한다고 해서 뭐 수면에 쉽게 숙면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가장 최근에 발표된 의학 저널에 실린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쯤 고려해서 내가 안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은 오늘부터라도 훈련에 한번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렘 수면 상태를 어떻게 늘릴 건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면이라고 하면은 90분, 1시간 반 정도의 사이클로 돌아간다고 해요. 뭐 개개인마다 이제 수면하는 시간이 다르겠죠. 그리고 이 한 번의 사이클이 90분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금 짧거나 크거나 할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가 있지만 보통 1시간 반의 주기를 따라서 그 안에서 4가지 단계의 수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이 이제 자는 시간에 따라 다르겠죠. 제가 이제 한 7시간 반에서 8시간을 잔다고 했을 때 이 사이클이 한 4회에서 6회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겠죠. 모두가 이 렘 수면 들어보셨어요. 그 사이클, 이 4단계의 사이클을 한 5번, 6번 오가면서 우리가 이제 하룻밤을 자게 된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틀에서 이해를 하셨으면 되겠고, 여기에서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깊은 수면이라고 하는 것, 그거를 바로 non-REM 수면이라고 합니다. non-REM이라고 하는 거는 REM, Rapid Eye Movement 수면이라 그래가지고 안구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특징인 상태가 바로 렘 수면이고, 그거와 반대로 소위 말하는 깊은 잠에 든다, 깊은 잠에 수면을 하고 있는 단계가 바로 non-REM 수면이죠. 안구가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 이 non-REM 수면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서는 이제 뭐 델타파를 통한 non-REM 수면은 수면의 전반부에 해당한다. 렘 수면 안구가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 non-REM 수면이 있고, 그 다음에 후반부로 가면은 오늘의 주제인 이제 렘 수면으로 빠져들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구가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 non-REM 수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육체적인 회복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체적인 회복이 절반이고요, 뇌 그리고 정신적인 회복이 수면의 이제 절반씩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눈이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 non-REM 수면이 바로 육체적인 정화, 소위 말하는 그 단어만 들어도 좋아하시는 디톡스, 자정작용이 잘 일어나려면, 육체가 회복을 하려면 이 non-REM 수면 시간에 절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 non-REM 수면 시간에는 성장 호르몬의 스파이크도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장기 때 특히나 중요하겠죠. 성장기 때 이 non-REM 수면의 질이 좋아야 아이가 무럭무럭 육체적으로 성장하는데, 그리고 피로가 쌓인 육체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non-REM 수면의 퀄리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인 렘 수면에 대해서, 렘 수면은 아까 이제 설명드린 대로 안구가 이제 빠르게 움직이는 상태, 이 얘기인즉슨 뇌파나 뇌 활동성을 고려해 봤을 때 렘 수면 상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걸 쳐다보고 있듯이 깨어있는 상태, 정신이 깨어있는 상태의 뇌파나 뇌 움직임과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렘 수면 상태는 소위 말해서 얕은 잠에 들어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눈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이때 꿈도 꾸게 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깨어있는 정신과 똑같은 상태의 뇌파가 유지가 되면서 눈도 빠르게 움직이고 에너지 소비도 굉장히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렘 수면의 퀄리티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시간 동안에 몸에서 소비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크게 늘어난다고 해요. 컨디션이 안 좋다는 거는 쉬운 예로는 악몽을 꾸는 경우가 많아지더라도 이 렘 수면 상태에서 사용되는 에너지가 크게 늘어난다고 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자고 일어났는데도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에너지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고 일어나는데 마라톤을 한 것과 같다라고 할 정도로 이 렘 수면의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수면의 후반부의 단계에 들어서는 이제 렘 수면.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수면에 장애가 있다, 잠을 자도 피곤하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 렘 수면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이 논문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렘 수면은 말씀드린 대로 깨어있는 상태의 뇌파 활동성이 거의 같고 실제로는 자고 있는 상태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핵심 주제는 non-REM 수면 상태에서는 육체적인 회복을 중점적으로 해내고 있다면은 이 눈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뇌가 깨어있는 듯한 상태인 이 렘 수면일 때가 여기 논문 표현으로는 멘탈 레주브네이션이라고 했어요. 멘탈 정신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마음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회복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가 바로 렘 수면이라고 해요.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눈도 빠르게 움직이고 꿈도 꿀 수 있는 단계고 뇌파는 굉장히 활성화돼 있지만 이 렘 수면 그 활동적인 상태에서도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는 회복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렘 수면의 시간이 잘 유지가 되고 퀄리티가 좋아야만 자고 일어났을 때 그 소위 말하는 개운하다, 잘 잤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려면, 그리고 자고 일어났을 때 피곤하지 않으려면, 잠의 퀄리티가 궁극적으로 높아지려면 이 렘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렘 수면이 중요한 사실은 깨어있는 상태와도 같은 활성성에도 정신적인 회복은 더 크게 일어난다는 거였죠. 자, 그래서 뇌의 기능이나 뇌의 활동,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억력도 좋고 기분도 좋고 행복감을 느끼려면, 세로토닌 분비도 활성화가 되려면은 이 렘 수면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음이 안정적인 상태가 되려면, 정서적으로도 이제 스트레스가 덜 하기 위해서는 이 렘 수면의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육은 렘 수면 상태, 눈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우리 이 수면의 후반부 사이클에 들어서는 이 렘 수면에서는 근육은 굉장히 느슨해지고요.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이 뒤쪽에 있는 뇌줄기라고 하는 거, 브레인스템이라고 하는 것에 자극이 크게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렘 수면 시기에 온도에 굉장히 민감해진다고 해요. 자는 사람이 온도에 굉장히 민감해진다. 자, 여기까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바탕으로 이제부터 이제 알아둬야 될 5가지예요. 수면에서 렘 수면을 퀄리티를, 렘 수면을 좋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앞서 지금까지 열거해왔던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보들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첫 번째 오늘부터 해보실 수 있는 거는 뇌줄기 주변의 근육을 최대한 이완시키고 잠을 자도록 하라 입니다. 뇌줄기가 어디야? 뒤쪽에 이제 후두부 쪽에 밑에 보시면 이렇게 움푹 파진 곳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 누르면은 시원하다 느끼시는 분도 있고, 통증이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즘에는 이 뒷목을 이렇게 그 마사지기 같은 거 보시면은 기계로 된 거 말고 이렇게 나무로 된 마사지 도구 같은 거 보시면은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뒷목을 풀어주는 마사지 도구, 또는 같이 집에 있는 사람한테 뒷목을 마사지를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최대한 거의 소위 말하는 녹아내리다시피 흐물흐물하게 긴장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만 미주신경이 렘 수면 동안의 자극을 제대로 받아서 수면의 퀄리티가 극대화되고, 그리고 이때 정신적인 디톡스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뒷목이 뭉쳐있다, 그렇다면 숙면하기 글렀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베개의 높이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거는 정답은 없어요. 베개의 높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제 목부터 해서 소위 말해서 머리통의 크기의 차이도 있고요, 엎어서 키우냐 눕혀서 키우냐 차이도 심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답을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누웠을 때 목이 당기지 않는 높이의 베개를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니까 뇌줄기 주변의 근육을 이완시키는 게 이제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호흡입니다. 호흡. 균형 있는 호흡을 연습하라인데,
이건 되게 재밌는 사실이 아유르베다나 요가에서 이제 수면을 와타 도샤라고 하는 것, 그 와타 도샤라고 하는 것은 프라나라고 하는 숨, 생명력을 집중적으로 관찰한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대의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신경의 작용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숨, 들숨과 날숨의 균형이 잘 맞아야만 이 신경이 제대로 활성화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균형 있는 호흡을 연습을 하시려면 3초에서 5초예요. 3초에서 5초. 들숨을 3초 동안 만약에 하신다면 3초 동안 들이마셨으면 똑같은 길이로 날숨을 3초 동안 4초를 들이마셨으면 4초를 내쉬고 5초를 들이마셨으면 5초를 내쉬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자기 전에 한 5분 정도만 가볍게 3초에서 5초 사이, 3초에서 5초 사이로 싱크를 들숨과 날숨의 길이를 맞추는 것. 이것이 신경 안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는 수면 시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의학에서건 덥게 자는 것이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고 있는 뭐 아유르베다든 현대의학이든 덥게 자는 것 자체가 수면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타이탄들의 습관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성공한 사업가들, 성공하고 행복한 사업가들의 특징 중에서 그 쿨링 베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잘 때 약간은 시원하게 자는 것. 여기에서 얘기할 때는 되게 애매하게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이불이나 방 온도 같은 것이 본인이 수면을 할 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그 정도의 유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이 수면 시의 온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여기서 달라진다는 것은 내가 느끼기에 덥다 또는 내가 조금 춥다라고 할 때 깨는 것이 바로 이 렘 수면 상태일 때 온도를 굉장히 민감하게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때 온도가 나한테 적당한 온도가 아닐 때 잠에서 자꾸만 밀어서 깨어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뒷목 근육 이완하는 거, 그 다음에 호흡 연습하시는 거, 그 다음에 온도 조절하시는 거 세 번째. 네 번째는 비타민 B1입니다. 비타민 B1, 이거 제가 뭐 아유르베다 얘기할 때는 비타민 얘기를 절대로 하지 않는데, 이 논문 자료에서는요, 비타민 B1,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이 영양소가 이 렘 수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이 비타민 B1을 저녁 시간대에 섭취를 했을 때 악몽을 꾸는 것을 굉장히 크게 방지를 한다. 스트레스를 극적으로 낮추고 악몽을 꾸는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방지를 해준다라고 설명을 해놨네요. 비타민 B1 같은 경우에는요, 뭐 비건이신 분들이거나 뭐 완전 채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트리셔널 이스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채식을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간에 굉장히 많고요. 계란에도 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식사 때 어떤 것들을 넣어서 먹을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너무나 당연하게 느끼시겠지만 가장 여러분이 못하시는 걸 겁니다. 스트레스 관리하라예요. 근육을 이완시키는 거, 호흡 연습하시는 거, 특히 뒷목 근육, 그 다음에 수면 시 온도는 절대로 덥지 않게 최대한 시원한 상태로 주무시는 게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목까지 이불을 굉장히 따뜻하게 덮고 자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요, 코 점막도 굉장히 드라이해지게 되고, 수면할 때, 렘 수면일 때 밀어서 사람을 깨워내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습관을 좀 바꿔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렇게 자는 편이었는데, 그 타이탄의 책 제목이 항상 생각이 안 나는데, 타이탄의 모시기 하는 책에 보면은 대부분의 그 성공한 기업가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시원하게 자는 거, 쿨링 패드라고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매트에서 자는 그런 습관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관리 측면에서는 명상이 가장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스트레스 관리에서는 사실상 가장 극적으로 수면에 도와줄 수 있는 두 가지밖에 없죠. 명상과 운동입니다. 명상과 운동을 하는 것으로 호흡을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명상을 그 호흡 파트로 뺐다면은 운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5가지가 이제 렘 수면, 정신적인 회복을 할 수 있는 렘 수면 상태를 유지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게 이제 아주 단편적인 지금 렘과 넌렘 수면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중요한 것들을 얘기해 드린 거예요. 내가 수면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 관점으로 볼 건지, 아니면은 아유르베다의 관점에서 왓다 도샤라고 하는 것, 몸의 흐름, 몸의 전체적인 에너지의 흐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음식에서부터 찾을 것인지, 이거는 뭐 개개인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오늘 이제 말씀드린 이 렘 수면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저도 아유르베다 의사의 관점에서 봐도 굉장히 접근하는 방식, 이런 렘 수면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식은 아유르베다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온도 조절도 마찬가지고 호흡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왓다 도샤와 크게 관련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렘 수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부터 강의를 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머리를 대는 순간 코를 골면서 잘 수 있는 세상은 지나갔죠. 24시간 밥을 시켜 먹을 수 있고, 핸드폰을 할 수 있고, 누워서 유튜브를 볼 수 있고, 넷플릭스가 있고, 컴퓨터를 달고 사는 세상에서 커피를 이렇게나 많이 마시고, 보충제, 영양제들을 이렇게 많이 먹는 세상에서 누우면 잘 수 있는 세상은 끝났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숙면이라 함은 여러분들이 쌓아온 훈련의 결과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면 된다. 잠을 잘 잘 수 있는 근육을 키우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 라이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못 보신 분들은 여기 인스타그램에 피드에 올라갈 거고요. 슈리보다 유튜브에 녹화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밤은 조금 도움이 돼서 꿀잠 주무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아니죠, 다음 주 화요일 저녁 8시에 다시 라이브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